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동시에 배신당한 적이 있으세요? 저는 있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두 사람이 서로였다는 거예요. 준혁이랑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. 같은 반에서 처음 만났고 둘 다 창가 자리를 좋아했고 점심시간엔 항상 같이 매점을 달렸던 말 안 해도 통하는 사이 그런 친구였습니다.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연락은 계속됐고 취직하고 바빠져도 명절엔 꼭 만났고 누구 하나 힘든 일이 생기면 새벽에도 전화를 받는 사이였습니다. 그러다 지수를 만났습니다. 직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말을 트게 됐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어느새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된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.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사람.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혁이한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. 제 여자친구니까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인사는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별 생각 없었던 그냥 자연스럽게 셋이 밥 한번 먹자고. 그날 저녁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준혁이는 평소처럼 웃겼고 지수는 잘 웃어줬고 저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. 그런데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. 지수가 가끔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더라고요. 예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준혁이 연락이 부쩍 줄었고요. 둘 다 따로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. 그런데 같이 놓고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느 날 지수한테 물었습니다. 요즘 준혁이랑 연락해? 그런데 지수가 잠깐 뜸을 들이는 겁니다. 그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. 가끔 연락해. 오빠 친구니까 어색하면 안 될 것 같아서.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은 안 오고 왠지 이상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느낌. 그게 자꾸 가슴 한쪽을 두드렸어요.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.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믿어야지 되뇌면서.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.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저한테 밥 먹자고 했습니다. 둘이서. 오랜만에. 저는 반가웠습니다. 요즘 좀 어색했던 게 풀리나 싶어서. 준혁이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. 밥을 시켜놓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술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소주를 먼저 시켰습니다. 그리고 말했어요. 나 할 말 있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. 뭔지는 몰랐지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. 준혁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. 지수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.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.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.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. 테이블 위에 번지는 물기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어요. 한참 있다가 저는 그냥 일어났습니다. 알겠어 그 말만 하고. 집에 오는 길에 지수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. 준혁이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. 그것도 이상하게도 아팠고 미안하다고 했으면서 그게 끝이었습니다. 일주일쯤 지나서 지수를 만났습니다. 제가 먼저 연락했거든요. 어떻게든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. 지수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.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.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. 어쩌다 보니. 그 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건 알지만 어쩌다 보니 라는 말은 저한테는 그냥 당신은 그 과정에서 없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. 그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. 조용히 긴 말 없이. 집에 돌아와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.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. 슬프다기보다는 텅 빈 느낌? 뭔가 있던 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. 여자친구도 없어졌고 친구도 없어진 두 사람이 동시에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.
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소개시켜준 날?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때 물어보지 않은 것?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너무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것?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냥 다 조금씩 잘못된 것 같았고, 아니면 애초에 잘못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건지도 모르는, 그냥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생각이 오히려 더 허탈했습니다.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게 때로는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. 그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. 준혁이랑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. 알고 싶지 않았고, 친구들도 눈치껏 그 얘기를 안 꺼냈고, 저도 묻지 않았어요. 한동안은 친구들이 소개팅 얘기를 해도 싫다고 했습니다. 새로 친해지려고 하면 괜히 조심스러워지고, 믿는다는 게 무서워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,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그 일이 저한테 남긴 게 상처만은 아니었더라고요.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,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내가 그때 얼마나 솔직하지 못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.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 물어봤어야 했는데, 불편한 감정을 너무 오래 혼자 누르고 있었으니까. 그게 저한테 남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. 살다 보면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.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만남.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게 이렇게 끝나는 관계.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되묻죠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저는 이제 그 질문보다 이 질문을 더 자주 합니다. 나는 지금 나한테 솔직한가? 느낌이 왔을 때 외면하지 않았는가?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했는가?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진짜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건지 한 번이라도 돌아봤는가?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잃고 나서야 알았거든요.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관계가 있으신가요? 말하지 못한 게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보세요.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불편한 게 나으니까요. 잘못된 만남은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되거든요. 물론 지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면 더 이상 후회할 일은 남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